여기 평소에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 군인 한 명이 한국에 와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군인이 한국인 여성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당황해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자기 아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나라와 그 나라 군대에 대해 이렇게 틀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오코너고 미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에요. 군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세계 각국의 군대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모든 게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맑고 선선한 가을 아침이었어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브래그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사무실 벽에는 여러 나라 지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보고서랑 매뉴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당시 저는 곧 있을 한국 파견 임무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때 상관인 사라 톰슨 소령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오코너 대위, 그녀가 약간 엄격하지만 그리 딱딱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위 정상회담에 참여할 사람으로 당신이 뽑혔어요. 우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저는 최대한 무덤덤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령님. 출발은 언제죠? 2주 후예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이건 중요한 임무예요, 대위. 제대로 준비하길 바라요. 그녀가 나가자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이라니. 제 머릿속에 한국은 항상 더 큰 강대국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해 우리 같은 나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엔 벅찰 거라고만 여겼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한국행 준비를 했어요. 브리핑 자료를 읽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집중해서 보진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정상회담에 입을 제 군복도 챙기고 한국어 회화책도 넣어요.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요. 비행시간은 길었고 저는 영화도 보고 잠깐씩 졸기도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쯤 창밖을 내려다보니 도시의 불빛과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멋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엔 여전히 뭔가 부족한 나라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건 활기찬 에너지였어요. 공항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각기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힘겨운 나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장에 도착하자 한 젊은 한국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김중희라고 소개하며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를 타고 도심을 지나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세련된 고층 빌딩과 최첨단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서울은 처음이신가요, 대위님? 김중희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걸 기대하셨는데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를 기분 나쁘게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솔직히 조금 덜 발전한 모습일 줄 알았어요. 김중희는 기분 나빠하는 기색 없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한국은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 중 하나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 곳곳을 지나갔고 그는 여러 건물과 명소를 가리키며 설명해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도착한 호텔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고층 건물이었어요. 체크인하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짚어봤어요. 제가 본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활기차며 분명히 번영하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구식이고 부당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충격은 내일 열릴 방위 정상회담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목격할 것들은 한국 군대의 역량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였거든요. 잠들기 전에 저는 앞으로의 며칠 동안 더 열린 마음으로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쩌면 이 나라와 이곳 사람들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예상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서울의 큰 회의실로 들어설 때 저는 꽤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런 국제방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군사 행사도 여러 번 봐서 대충 어떤 분위기일지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은 엄청 넓었고 수많은 좌석들이 무대를 향해 줄지어 있었어요. 각국 군대에서 온 사람들이 제복을 차려입고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훈장과 메달이 번쩍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저도 제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부분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몇몇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 이번에도 그냥 또 하나의 지루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더라고요. 불이 서서히 꺼지면서 한국의 고위군 장교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들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인 현무5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봐온 발표들처럼 어려운 말만 잔뜩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대 뒤에 커다란 스크린으로 영상을 틀어줬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화면에 나온 미사일이 엄청나게 크고 강력해 보였어요.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게 눈에 확 보였죠. 저는 순간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하늘로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연기를 뿜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중간에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장교들이 설명하길 이 미사일은 아주 멀리 있는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저와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강해 보이던 장군들조차 눈이 커다래지고 입이 벌어진 채로 영상을 보고 있었죠. 마치 처음 불꽃놀이를 보는 아이들 같았어요. 한국 장교들은 계속해서 미사일의 특징들을 설명했어요. 이 미사일은 적의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했고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자동차 크기의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듣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가 좀 우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한국군이 그럭저럭 괜찮기는 하지만 뛰어나지는 않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들이 가진 기술이 우리 수준에 맞먹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는 계속됐고 한국의 다른 군사 장비들도 소개됐어요. 새로운 탱크, 함선, 항공기들까지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점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저는 한국을 그저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따라가기 바쁜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선두에 서 있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죠. 불이 다시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마음이 뒤섞였죠. 감탄과 놀라움, 그리고 제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몇몇 장교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도 저만큼 놀란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 이런 걸 보여줄 줄은 몰랐네. 그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자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도 자리를 떠나면서 이 경험이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강하고 똑똑하며 능력 있는 나라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뭔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보여줄 게 더 많을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고요. 동시에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해왔던 게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발표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강력한 미사일의 영상이 자꾸 떠올랐죠. 이번 여행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경험이 될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단순히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눈과 마음으로 보겠다고요. 한국과 그들의 군사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켜보고 듣고 배우겠다고 결심했죠. 잠이 들기 전 한국이 제게 또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궁금해졌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임무가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정상회담에서 본 것들 때문에 머리가 아직도 복잡했죠. 머리를 좀 식히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사격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표정 연습을 좀 하면 다시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해가 막 뜨려는 시간에 사격장에 도착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는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참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익숙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격장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몇몇 한국 군인들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마도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 여유로움이 남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약간 긴장하거나 들떠 보였는데 그 사람만은 완전히 차분했어요. 잠시 그녀를 지켜봤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능숙했어요. 장비를 조정하는 손놀림에도 익숙함이 묻어났고 표정에 집중한 눈빛은 세상에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듯 했죠. 그걸 보는데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능숙한 사람을 여기서 그것도 여성을 만날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그런 생각이 좀 편견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녀와 한번 실력을 겨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캐주얼한 척하면서 다가갔어요. 한국어가 많이 녹슬진 않았길 바라면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표정 연습하기 딱 좋은 날씨죠? 그녀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러네요. 완벽한 영어로요. 김지연이에요. 혹시 여행 오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마이크로 코너 대위입니다. 군 교환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제 계급을 얘기하면서 조금 우쭐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지연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영합니다, 대위님. 한국에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린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녀가 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저렇게 차분한 걸 보니 사무직이거나 아니면 의무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전투 임무를 맡고 있을 거라는 상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친선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씩 웃으며 물어봤어요. 누가 더 잘 쏘는지 내기해보는 거죠. 김지연 씨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물었어요. 대위님 확실하세요? 그녀 목소리에 묘한 장난기가 담겨 있었는데 그때는 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아니면 그냥 패스하실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재미있겠네요. 해요. 우린 나란히 사격 라인에 섰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 기회에 좀 뽐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국 군인의 실력이 어떤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총을 준비하면서 슬쩍 김지연 씨를 다시 봤어요. 여전히 집중한 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잠깐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차피 저는 훈련된 군인이고 경험도 많으니까요. 아무리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나 싶었죠. 사격 시작 신호가 떨어졌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어요. 소총의 반동이 익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 발 또 한 발 쏘아댔어요.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녀를 의식해서였을 수도 있고 뭔가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탓일지도 모르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총소리만 들리고 제 눈에는 오직 표정만 보였죠. 한 발 또 한 발 쏠 때마다 검은 원 안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경기가 끝났어요. 팔이 조금 뻐근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꽤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지연 씨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축하를 받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녀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감탄하거나 실망한 표정이 아니라 시작할 때와 똑같이 차분한 표정이더라고요. 점수를 발표하는 사격장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확인했어요. 김지연 씨가 저를 큰 차이로 이긴 거예요. 그녀의 총알들은 표적 한가운데에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었죠. 저보다 훨씬 잘 쏜 거예요. 순간 멍해졌어요. 분명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녀를 다시 봤는데 우쭐해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만 했어요. 좋은 도전이었어요, 대위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몸 푸는데 딱 좋았네요. 저는 겨우 입을 떼어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은 완전히 뒤집힌 상태였어요. 김지연 씨가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서야 진실을 알게 됐죠. 김지연 씨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한국 특수부대의 소속이었고 군에서도 손꼽히는 정예 부대원이었죠. 그녀의 훈련과 임무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김지연 씨를 과소평가한 것처럼 한국 군대 전체를 얕잡아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건 호기심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을까? 이 나라와 이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더 배워야 할까? 서울의 해가 저물어가는 걸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한국을 제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겠다고요. 그 사격 대결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날의 경험은 세상을 보는 제 시야를 바꾸는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제가 아는 척하며 잘난 체 했기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날 밤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사격장에서 본 김의 완벽한 사격 장면이 특히나 잊히지 않았어요. 몸이 뒤척일 때마다 스스로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고 어둑어둑한 호텔 방을 둘러봤어요. 방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요. 그제야 이 호텔 방조차도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커튼을 옆으로 젖히고 창가로 걸어가 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거렸고 마치 수많은 별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괜히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싶었거든요. 머릿속은 자연스레 방위 정상회의로 돌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보여줬던 현무5 미사일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보여주던 상세한 영상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방안을 가득 채웠던 정적과 모두의 얼굴에 깃든 존경심까지도 잊히지 않아요. 그리고 김지연이 생각났어요. 사격장에서 제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녀에게 다가갔는지 떠올리니 괜히 민망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더 잘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그녀는 그야말로 완벽한 실력으로 저를 철저히 제압했죠. 그런데도 김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진중했어요.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화면의 불빛이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나라를 재건한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병역 의무가 사회에 미친 영향까지. 이렇게 중요한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발전도 알아봤는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속도, 인프라 같은 것들이 최첨단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이제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한국이 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시아 국가라서? 아니면 서구권이 아니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그걸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 동료 장교들과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한국을 마치 우리 보호 아래 있는 하급 파트너처럼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선도하고 있었어요. 어느새 창밖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단 한숨도 못 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모든 게 똑바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은 더 이상 아무런 가정도 편견도 없이 이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우기로요. 김과 다른 한국 군인들도 떠올렸어요.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제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많다고 느꼈어요. 함께 동등하게 협력하면 얼마나 많은 걸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니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해가 떠오르며 방안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저는 이곳에 온 임무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제 신념을 도전하고 더 나은 군인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도 했던 거죠. 유니폼을 입으면서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속은 분명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방 밖으로 나서니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밖에선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이 나라에 오기 전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지에서의 첫날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 군인들은 목적의식이 확실하고 단정하게 움직였어요. 군복은 깔끔했고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죠. 저를 받아줄지 몰라서 약간 긴장됐어요. 그런데 의외로 따뜻하게 환영해줬어요. 준호라는 군인이 저를 둘러보게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걸으면서 준호는 자기 가족 이야기도 해주고 왜 군인이 됐는지 말해줬어요. 그한테 군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비슷하더라고요. 저나 준호나 각자 자기 집과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훈련 중에도 한국 군인들의 실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매끄럽게 움직이는데 각자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기술도 정말 훌륭했고 제가 본국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더 나은 장비들도 많았어요. 어느 날 합동훈련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함께 어려운 임무를 완수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소통이 잘 될까 걱정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의 행동과 목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 훈련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군인들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배우면서 제 자신도 점점 성장하는 걸 느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군인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고향 얘기도 나누고 추억을 공유했어요. 처음으로 김치를 먹어봤는데 엄청 맵더라고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제 반응에 다들 웃으면서 맛있어요라는 한국어 표현도 가르쳐줬어요. 어느 주말에는 몇몇 친구들이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가자고 초대해줬어요. 저야 처음엔 좀 걱정됐지만 그들은 이제 우리 팀이잖아라며 끈질기게 권유했죠. 그 방문은 저한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족들이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겨줬고 집밥을 함께 먹고 아이들과 게임도 했어요. 그때 정말 이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가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기지로 돌아와서는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훈련 방법이나 장비, 전략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들 굉장히 뿌듯해하며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자기네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배우기 어려웠지만 친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줬어요. 제가 문장을 제대로 말할 때마다 크게 환호해줬고요. 조금씩 한국어 대화도 알아듣게 되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됐고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보게 됐어요. 강함이라는 게 단순한 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조용한 헌신으로 임하는 한국 동료들의 모습도 어떤 힘보다 강력하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어려운 훈련 중에 미군과 한국 군인들로 구성된 혼성팀을 제가 이끌게 됐어요. 그 도전을 헤쳐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오코너 대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제 팀을 바라보며 자부심이 가득 찼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많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된 팀이었거든요. 한국 군대를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보다 더 좋은 동료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다 함께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이방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방에 앉아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기서 배운 모든 것과 제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담았죠. 제가 만난 멋진 사람들과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꼭 알리고 싶었거든요. 편지 마지막에는 다짐을 적었어요. 이 경험과 배운 교훈들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힘과 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무엇보다도 제 고정관념이 다시는 현실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죠.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하면서 마음이 참 평온해졌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저를 더 나은 군인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고 저는 매일이 기대되고 감사했어요.